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공개된 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이나 새로운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아 수위를 조절했던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오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이 육박합니다. 특히 한국어를 연수하기 위해 입국한 네팔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75일 만에 가장 많은 29명이 발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예방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임상시험은 밀접 접촉자 및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으로 국내를 중심으로 약 1000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부문의 분사를 앞둔 LG화학이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G화학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해 매출액 7조 5,073억 원, 영업이익 9,021억 원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까지 또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를 어느 정도 보내고 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글로벌 증시 움직임이 좀 있었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400선 공방 벌이고 있고요. 지금도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닥 쪽이 근데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코스피도 상승폭을 일정 구간에선 더 높이지 못하고 있는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장초반 수급과도 많이 달라진 게 장초반 개인이 좀 사다가 지금 상승하면서 개인이 또다시 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테마 섹터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높아졌고요. 또다시 2,400 저항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실적도 봐야 되고요.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지금 하나하나의 주가를 봐야 되는지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등을 좀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셀리버리, 콜마, B&H 등을 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강원랜드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TCK, CJENM, 넥스틴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이러한 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시장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재차 2,400포인트를 돌파를 좀 재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2,4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1.8조 달러의 그런 부양안을 또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불확실성이 컸었던 이러한 좀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증시 상승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연동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지금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IT 업종 쪽으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볼까요? 네, 뭐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인 만큼 내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에 따른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1단계로 이제 하향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내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 확대에 따른 그런 내수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시장 컨셉인 만큼 이런 IT, 자동차 이러한 3분기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반등세가 계속해서 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전망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남금융센터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예, 저도 뭐 별일 없이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시장도 지금 잘 지내고 온 것 같아요. 2,400선 뭐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부양책에 대한 우려,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한 주간에 영향 줄 만한 이슈들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도 10월 중반대로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또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에 따른 여파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같은 경우 일단 미국의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연방대법관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빠르게 보수 진영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나중에 어떤 대선 이후에 우편 투표까지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 혹시나 분쟁이 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대법원까지 연결돼서 이어갈 텐데 그러면 상대적인 보수 쪽의 보수 쪽의 법관들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우위를 차지할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 대한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관 지명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쪽이 어떻게 보면 또 신랄하게 정론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즉 어떤 재정 정책과 관련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륜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이번 주 초에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10월 1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일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월간 보고서에서는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수요 쪽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친환경 정책 쪽으로 글로벌 정부들이 다 전환을 시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가 흔들렸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가에 대한 변화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수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IMF 세계 경제 전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의 전망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한국도 만만치 않게 괜찮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가이던스가 또 변하는지 여부들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각국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 크게 많이 안 떨어지는지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이폰 12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 발매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아이폰 12가 공개되면서 뭐 5G니 그리고 또 한 4종류의 어떤 라인업으로 갖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폰 공개와 함께 애플의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들과 그리고 또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타겟팅을 잘해서 이어지고 있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과 관련된 소비 시즌이된 만큼 이쪽에서 그래도 좀 데이터가 별로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9월 무역수지, 이쪽은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적자 폭이 무역 적자가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중국만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들이죠. 이에 따른 분위기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JP모건, 시티그룹, 블랙록 이런 금융주에 대한 실적 발표,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생활 잡화 관련된 쪽의 회사도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은 한국의 10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금통위 관련돼서 금리에 대한 변화 기대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여전히 동결로 무게가 두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남은 2020년이 아니라 2021년도 상반기까지 보면서 경제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좀 중기적인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금통위 의사록이 반영되는 어떤 의견들이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두 번째로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트럭의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니콜라가 어느 정도 많이 모멘텀을 좀 많이 잃어간 가운데 그래도 수소차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부터 도요타, 혼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모멘텀이 강하고요. 이런 기술력을 갖춘 입장 쪽에서 상용차에 대한 수소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과 관련된 현대차에 대해서 재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재검증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신공항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들썩들썩했던 모습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물가 수준이다 보니까 저금리, 유동성이 계속 집중되는 흐름인 만큼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조금씩 커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좀 더 가파르게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알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 알코아에 대한 실적들 또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소재에 관련된 또 대표적인 주자인 만큼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0월 1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가 이제 상장됩니다. 당연히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따상은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빅히트 엔터에 대한 주가보다도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IPO로 인해서 들어왔던 청약 자금들이 오히려 지금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주식시장에 남아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계속 보강하는 쪽으로 예탁금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지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한계가 있다는 쪽, 특히 주식 예탁금 쪽에 50조 이상에서는 좀 버겁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쪽이 또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 중국도 거의 비슷한 처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또 월그린이라는 업체가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최대 잡화식품 특히 건강보조제품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 발표에서 이 건강보조제품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국내 건기식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0월 16일 금요일 날은 한국의 9월 고용동향, 9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수출입 물가지수 쪽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출 물가지수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워낙 강세까지 반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 수출 물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선전하면서 우상향의 반전을 마련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K-컨택트 2020이라고 특히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언택트 팬미팅 관련된 쪽이 행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좋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대세가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기업 재고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산업생산 관련된 지표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일단 한 단계는 회복했는데 더 이상 뻗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관련된 쪽의 지표들이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더 뻗어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일정들 오늘도 뭐 역시나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확실히 이번 주는 또 뭐 부양책이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타결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정치적인 얘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미국 얘기다 보니까 뭐라고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대선을 빼고 지금 현재 연주대에서도 밝히고 있고 정세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만큼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이를 통해서 지금 약간 동력이 떨어져가는 미국의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키울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의 통과가 단기적인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아직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에서 지쳐서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시 이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동향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화되면서 나오는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워 리포트 이어갑니다.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은 이주현 전문위원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면서 상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돈워 리포트 운영 원칙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출발합니다. 두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오늘 한 종목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뭐 나머지 화수목금 중에서 언제 공개될지 몰라요. 종목 공개는 오늘 방송에서 두 종목이 공개된 뒤에 그중에 한 종목을 픽하게 되는데 편입될 종목은 잠시 뒤에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되고 노란톡은 이용 방법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신 뒤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봅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늘어났어요. 149%대까지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모두 다 목표가 찍고 탈출한 종목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제시스부터 오테까지. 특히나 레몬 18%가 순식간에 갔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 써니전자 2번 연속으로 지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큰 수익 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스맥 나갔네요. 이번에 포트에서 9.2% 수익이 보여집니다. 현재 포트 좀 볼까요? 뉴지랩부터 좀 뭐 5종목 IA까지 들어와 있고요. 스맥이 지금 포트에서 제외됐다. 지금 포트 제외가 손절이 아니고 역시나 목표가 달성으로 제외가 됐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예.
자, 이제 종목 상담 그리고 AS 그리고 오늘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를 간략하게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네, 일단 S맥 같은 경우는 잘 빠져나갔네요, 또. 네, 이제 그동안 박스권 만들었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저점 매수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이게 22% 이상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진단을 드릴 때 2,100원대가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음봉에서 이제 하루 정도 더 쉴 수도 있는데 오늘 강하게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거래량 나오는 부분 보면 2,100원대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죽지 않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S맥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지금 수익권이시면 이제 정리하셔도 되겠고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봉상 눌림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종가까지 기다려 보시고 내일 정도 한 번 정도 더 눌림이 나온다. 그때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영향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재료가 확실하게 소멸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강하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한 종목 중에 정말 좀 오래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후로 이제 또 이렇게 도놀이 포트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는 뉴지랩입니다. 뉴지랩이 지금 보면 역시나 시장 조정 기간 동안에 조정 잘 받았고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역시나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대 저항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살짝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갭을 눌러준다고 하면 오후장쯤이나 아니면 수요일쯤 해서 좀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니까 보유자분들 오래 걸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 지금 순환매 돌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뉴지랩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NHN입니다. 회사 시가총액이 좀 높고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하반기 게임 출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다음으로 NHN이 이제 좀 크게 그런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역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 시장 영향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NHN도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는데 한 4%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4,200원 정도, 한 25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위치냐면요. 앞에
주가가 약 한 4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던 상단 부근입니다. 그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고 4,250원 정도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정 나오면 저점 매수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IA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IA를 깜빡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섭섭할 것 같아요. 네. 네, IA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IA 네트워크스 그리고 인프라웨어라는 이제 좀 소형 코스닥 종목들이긴 한데요.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굉장히 지금 1억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워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회사들도 전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IA가 약간 지주삭격이에요. 그래서 요즘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상한가 한번 강하게 나와주고 조정받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눌림이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35원 정도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부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여러분들 보시는 데 있어 갖고 9월 중순이나 시장이 이제 꺾이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연말 12월 달에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전에 한 2, 3개월간 시세를 꾸준하게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모트렉스라든지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제 미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기존에 이제 좀 강한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 안에서의 IA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 높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갈게요. 하단에 번호 나가죠. 023153-2611, 2612번이나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셔도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롯데케미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네. TV 틀어놓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틀어놓고 계시죠? 네, 롯데케미칼. TV를 일단 줄여주시거나 볼륨을 TV를 꺼주세요.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껐어요. 끄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롯데케미칼이고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얼마예요 비중? 아니 들어가려고 지금. 살까 말까 하시는 거구나. 한국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롯데케미칼 저도 아침에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롯데케미칼 혹시 사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롯데케미칼도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TV 분석? 나오는 거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또 떨어져서 좀 더 있다가 들어갈까 싶어서. 롯데케미칼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22만 5천 원 정도, 요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이에요. 지금 전고점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싹 나오는데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놓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보면 화학 정유 쪽은 섹터가 그렇게 지금 좋지가 못한데요. 올해 이제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 보면 아마 회사가 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텐데 올해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기존에 뭐 1조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내다가 올해 이제 들어가지고 한 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안 나오고 쭉 올라간다 하면 뭐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런데 좀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눌릴 가능성도 한 번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현재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케미칼을 공략을 한다면요. 오늘 저라면 이제 조금 사보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이 나와서 뭐 한 21만 원 이하로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더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조정 또 내려갈까요? 기다려보고 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여기서 내일 아침부터 시가 띄우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7조짜리니까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고가권의 저항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오늘 산다면 이 종목을 한 10% 비중을 담겠다. 그러면 종가 정도에 한 1%나 2% 한번 담아 보시고요. 21만 원대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5%씩 한 2번 정도 나눠서 비중을 10%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네. 그럼 네.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 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는 한 27만 원, 27만 5천 원? 그 정도까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만 원도 뭐 실적 다시 돌아오고 괜찮아진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예, 그런 관점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오상자이엘이요. 오상자이엘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네, 12,200원에 15%요. 12,200원에 15%.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네, 오상자이엘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가격 조정 굉장히 크게 또 받고 흐름이 완전 뭐 죽지 않고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박스권 흐름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쯤 해서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네. 지금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지금 매수하셨구나. 네.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혹시 설정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손절가는 아직 안 잡으셨고, 네. 손절가를 저라면 요 종목 한 11,400원 이탈한다 하면 네.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400원 이탈 안 하면요. 네. 한 번 정도 시세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로 네. 전고점 부근 있죠. 네. 가격이 13,000원이거든요. 여기 13,000원 살짝 올라갔던 자리인데 요 네.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을 살짝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올린다 하면 이 가격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14,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좀 뭐 뉴스 같은 게 재료가 좀 네. 좋게 나와준다 하면 뭐 거기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네. 저라면 뭐 한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지금 여쭤보시려고요? MK전자에 MK전자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11,250원에 50%예요. 12,250원에 비중 절반. 비중이 좀 높네요, 이 위원님. 네,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으신데 예.
MK전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요번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나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자산 대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선생님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아,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12,150원. 아이고, 근데 평단이 좀 높으시고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선생님 장기적으로 보시되 이 종목이 한번 지금 급등하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9,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박스권 이탈 안 하면 그러니까 9,500원, 9,300원 자리를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요. 예. 그런데 매수가 오면요. 매수가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2,150원 정도 오게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에서 30% 미만으로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한 12월 달쯤 되면 좀 꺾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12월 달에? 예, 12월 달은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건데 제가 이제 절반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 이제 괜찮게 보셔서 좀 비중을 많이 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그 정도 만약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 진짜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진다 제가 말한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은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제 예상대로 만약에 장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MK전자도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절반 팔아놨던 부분을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러면 평단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총이 한 5천억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블은 더 올라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10,000원대 부근에서 팔았던 물량 다시 한번 담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고 평단을 좀 낮춘 후에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SPG 올라와 있고요. 7,3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그렇게 접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종목인데. SPG 정말 오랜만에 저는 들어보는 것 저도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어서. 이게 이제 예전에 대북 관련주들 막 한참 움직일 때 그 철도 테마로 이제 좀 편입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급등을 막 하고 했던 종목인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북한과의 이제 이런 뭐 종전 선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도 한번 18년도에 대북 테마들 크게 움직이고 나서 바닥까지 완전 잘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제 벗겨냈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000원 부근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자리거든요. 이 저항 자리를 어떻게 이제 벗겨내느냐 이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가격 그러니까 7,300원에 매수하신 부분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거 제 생각에 만약에 대응을 한다 하면요. 조금 큰 관점으로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6,6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이시라면 물론 짧게 손절을 잡아야겠지만 이 큰 트렌드를 보고 매수를 하신 거라면 6,600원, 6,70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요. 위에 고점은 한 8,000원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북 관련해서 북미랑 이렇게 이제 또 대화가 오고 간다든지 한국이랑 이제 또 대한민국이랑 이제 북한이랑 이런 또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 하면 분명히 또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PC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저희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남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후보군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은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루미 마이크로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전고점에 이제 강한 매물대 라인 부근에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재료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패키징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LED 관련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신사업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중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낸 회사가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아무 영업이익도 없거나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중견 제약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미 마이크로가 이 회사를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N자 상승의 목표치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가 좀 매수 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2,750원 저항대 강한 부분인데요. 요 구간 뚫어내면 좀 강하게 못해도 뭐 한 10%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은 시총이 굉장히 작은 소형주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소형주들 중에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현재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고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화학물 관련된 이제 그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회사인데, 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7년도에 매출이 400억, 2018년도에 500억, 2019년도에 6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었어요. 2016년도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매출이 저조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작지만 탄탄한 회사고요. 부채도 120억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회사 코스피 관련주라서 상폐될 염려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그럼 실적 때문에 가져왔냐? 제가 실적 때문에 가져오는 경우는 잘 없죠.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진양홀딩스, 뭐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차트를 이제 잘 돌려보시면 많이 보실 텐데, 대선 테마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야권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출마할 사람들 출사표를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대권 관련주들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뭐 계속 뭐 한 2달 전부터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양산업 역시 오세훈 전 시장 관련주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한번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오늘 편입이 되는데 그 편입 시기는 오늘 3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3시보다 조금 늦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3시에 제가 옆에서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서울경제TV 이주연 지금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 분들을 그리고 전문위원분들을 사칭한 지금 톡방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건전한 정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FX 마진이나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전문가들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보신다면 개인 혹은 뭐 1대1 이런 부분은 절대로 피하셔야 된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맞다 아니다 말씀을 해드리니까요. 확인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계속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허반삭 전문위원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